우리는 왜 집을 사야 할까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계급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배웁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평한 권리, 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를 갖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노예와 노비 제도가 없어졌지만 과연 양반과 귀족은 현대 사회에서 없어졌을까요? 현실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예 제도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인간의 인권 같은 것이 아닌 노예를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키는 비용보다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왕, 귀족, 평민, 노예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왕은 귀족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귀족은 그 토지에 노예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고 노예는 귀족에게 잘못과 먹을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평민은 농업 외의 기능을 제공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현대사회라고 다를까요? 현대는 투자자, 사업가, 자영업자, 근로자로 나뉩니다. 투자자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사업가는 이 자금을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고 노동자는 사업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자영업자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과거 사회와 현대 사회의 차이점이 있나요? 귀족이 노예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잘 것도 먹을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을 듣고 살곤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라. 저축을 많이 해야 한다. 대출은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회사를 오래 다녀야 한다. 얼핏 듣기에 정석적이고 올바를 것 같은 이 말들은 결국 현대 사회에서 노예로 밖에 남을 수 없는 포장지만 그럴싸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도 내려온 계급은 결국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게 됩니다. 노예와 평민이 귀족과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사업을 해라. 부자가 되어라. 남을 고용해라. 대출을 갚내지 마라.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꿔라.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살았다면 몇몇의 인생은 꽤나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노예 평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늦은 것일까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을 시도를 해야만 합니다. 시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벽을 넘으면 안 되냐고요? 안타깝지만 신분 상승을 하지 못하는 정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과 귀족이 될 수 있는 족보와 혈통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왕과 귀족은 될 수 없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통화량, 즉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 총량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와 사업가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있을까요? 답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을 통해서만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것, 나의 신차의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 자유를 얻는 것부터가 노예 탈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채와 자산입니다. 우선 부채란 무엇일까요? 사고 난 후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부채입니다. 100만 원에 샀어도 영원히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새 차에서 타기만 해도 2, 300만 원이 떨어지고 평균적으로 년당 10%의 감가상각이 있다고 하죠. 음식도 먹으면 끝이고 유통기한이 있어 썩으면 영원이죠. 문화생활과 취미비용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은 무엇일까요? 구매 후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를 가능성도 있는 물건들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사업체, 주식, 부동산, 보석, 채권, 미술품, 원자재 등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채를 먼저 구매하고 여윳돈으로 자산을 사고 있습니다. 보통 자기 집은 없어도 차를 먼저 사지요.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산을 먼저 사고 부채를 여윳돈으로 삽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구매하면 양도 차익이 남을 것이고 월세를 받을 것이고 배당금이 나올 것입니다. 이에 근로소득까지 더해 또 다른 자산을 삽니다. 이를 반복하여 부자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는 부채는 소유권을 늘리기보다는 자산의 소유권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산의 소유권을 먼저 얻어야 할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3요소는 의식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의식주에는 돈을 써야 합니다. 이 중에 옷과 음식은 부채입니다. 하지만 주거는 어떤가요? 내 집이 없다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혹자는 전월세로 충족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전월세로 당신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첫 투자로 주식과 부동산을 두고 고민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없다면 전월세도 언젠가는 나가야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채가 아닌 자산을 소유해야 하며 그 자산에서 제일 1순위가 되는 것이 내 집입니다. 물론 집을 하나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길 신분산승의 첫걸음은 내 집 마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잘 사나운 집 한 채가 여러분의 계급을 바꿔놓을지도 모르죠. 당장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아지면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돈이 안 모이면 팔고 양도 차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집 한 채는 투자의 개념과 동시에 꼭 살아야 할 때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주에 대한 보험의 기능도 해냅니다. 여러분이 부채의 소유권을 얻는 대신 자산의 소유권을 얻는 부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 그 첫 자산은 내 집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인문학적인 이야기로 접근해 보았는데요. 조금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이지만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